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과열되면서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신경전도 상당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거냐? 라고 공격했고,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법무부 지난 2년간 뭐 했냐? 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곧 현타가 올 것이다 라며 9월 위기설을 확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폭발. 조선일보도 오늘 일면에 쓴 기사인데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 화성의 배터리 공장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나서 물로는 잘 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연쇄 폭발까지 이어지면서 불길이 확산됐고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했고요. 이 중 상당수는 여성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마지막 남은 실종자 1명에 대한 이 구조작업, 수색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22명은 사망한 것으로 시신이 수습이 됐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난타. 한겨레 신문 5면 기사 함께 보시죠. 한동훈 특검 차별화에 친윤 그룹에서는 대통령 탄핵 몰아가나 라고 발끈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론에 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한겨레 신문인데 대통령 탄핵 몰아가나 한동훈 후보에게 이런 불만과 비판까지 나올 정도면 친윤에서 이른바 최상병 특검, 한동훈 후보가 밝힌 이 최상병 특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기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건 내가 당대표 되면 막겠다. 그건 무도한 공격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퇴. 동아일보 6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연임하기 위한 사퇴입니다. 실명은 당대표직 방어권 도움된다. 방탄 논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두고 노골적으로 당대표직은 방어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권에선 푸틴 같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출구, 한국일보 11면 기사입니다. 무르익는 의정 대화 분위기, 꿈쩍하지 않는 전공의가 최대 변수. 의협에서는 이면택 회장을 뺀 협의체를 따로 꾸렸고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전공의들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열기가 워낙 뜨거워지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일제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집중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 받을래? 부터 법무부 장관 뭐 했냐? 라는 얘기까지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삼선의 이양수 의원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해지고요. 잠시 후 여쭤보겠고요. 법무부 뭐 했냐 공격. 요거 약간 법무부 뭐 했냐 공격. 요거 약간 한동훈 캠프 쪽에서는 치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취재가 좀 되고 있어요. 법무부 뭐 했냐. 법무부 장관 출신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꺼내든 사람은 다름 아닌 브로맨스를 과시했고 닭똥집도 서로 먹여줬던 검사 선배, 서울대법대 선배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법무부 뭐 했냐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 사건, 이거 오래된 사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에 수사했습니다. 결론 냈습니까? 기소해도 좋고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로 이거를 종결을 지어야죠. 민주당의 특검의 소재로 주렁주렁하게 끌려온다라는 게 과연 우리 지난 2년 동안 법무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사법부는 무엇을 냈고 우리 여당의 지도부는 무엇을 했는가.
그런 식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비판 같은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그 관련자들이 다수의 중대범죄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그 결과가 나오면서 일종의 현타를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8월, 9월에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나 선거법 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탈하시는 중도층이 자랑스럽게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원희룡 후보 입에서 2년간 법무부는 뭐 했냐라는 공격 나온 겁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8, 9월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등 현타 느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 원희룡 후보 검사, 한동훈 후보 검사, 김광삼 검사, 검사들끼리 이거 너무한 공격 아닙니다 라는 게 한동훈 캠프 관계자의 제가 직접 들은 반응인데 치사한 거 아니냐, 법무부 뭐 했냐라는 공격은 원희룡 후보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정치에서는 아주 냉엄한 게 이제 정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법무부는 뭐 했냐, 그게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당하면서 뭔가 명분을 준 거냐,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범죄 혐의를 보면 엄청난 거 아니었습니까? 뭐 대장동이랄지 대북송금이랄지 백현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데 이걸 영장을 안 청구하고 뭐 그냥 불구속 기소합니까? 당연히 영장 청구했고 또 국회에서도 구속하는 해도 좋다는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런데 단지 법원에서 현직 당대표이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들어서 기각을 했는데 이걸 법무부 장관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이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됐든 법무부가 됐건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장관이 수사 지휘하지 않았는데 이건 법무부는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 보고요. 원희룡 후보가 사법 시스템을 모를 뿐이 아니잖아요. 무지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전 출세 잘 아는데 정치 10년, 20년 하면 또 사법 시스템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 시스템을 원희룡 후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은 알면서도 한 비판이겠죠.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 보면 근데 정치를 한 5년 넘어가면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엉뚱깽뚱한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 빨리 해서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그럼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 수사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수사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 주로 많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는 검찰에서 수사를 좀 안 한 건 있지만 그걸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라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뭐 법무부가 뭐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당대표 선거를 위한 견제용, 비판을 위한 비판, 그렇지만 논리성이랄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그냥 그런 정치적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이 원희룡 후보 측의 이 공격이 좀 과도했다 라는 비판. 사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뀌었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1년 넘게 했는데 이른바 야당 관계자들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별다른 수사 성과도 못 내고 이게 뭐냐라는 불만이 사실은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삼선의 이항수 의원님, 법무부 뭐 했냐라는 원희룡 후보 말이 맞습니까? 그걸 왜 법무부 장관 출신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한동훈 후보 말이 맞습니까?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틀리는 게 아니고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삼선이 되시더니 더 약간 능수능란, 약간 능구렁이 느낌. 이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이 선거에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을 갖다 끌어서 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당원들,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그 말리 퍼져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언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 기소도 됐고 뭐
연일 뭐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왜 아무 일도 없이 구속도 안 되고 이렇게 있느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책임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뭐 재판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원희룡 그 후보는 요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으니까 한동훈 책임 아니냐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슬쩍 던지는 거죠. 예. 그게 아주 지금 뭐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처럼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제 법리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생각하기엔 진짜 한동훈 후보는 말이야 그 법무부 장관하면서 뭐인 거야 이런 얘기가 감정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원희룡 그 후보는 그 한동훈 지금 후보가 뭐 여론상 다소 선두를 좀 달리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거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공격을 한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막 설명하다 보면은 그게 본인의 이제 족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슬쩍 그걸 넘어서 가지고 8월 9월 달 되면 이재명 대표 기소된다. 그때 되면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안다. 이걸로 훅 넘어가 버리면서 그땐 현타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8, 9월에는 1심 결과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재판이 진행돼서 선고 시점이 한 8, 9월쯤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 것이 한 2건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는 이제 뭐 내년 돼야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어떤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현란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역시 당대표 선거가 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전당대회가 흥행에 성공했다라고 이미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신다니까 다른 분들이 아예 지금 뭐 명함을 안 내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전당대회가 뭐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거물들이 나옴으로써 그리고 이분들이 또 현란한 이런 화려한 기술을 또 사용함으로써 좀 볼만한 전당대회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막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현실을 자각하는 그 타이밍 그게 현타 온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 청년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혹시 이화영 유죄 때 현타 오셨습니까? 솔직히 아니요, 그렇게 오진 않았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왔습니까? 현타가 한 20% 왔습니까? 예, 뭐 1, 20. 1, 20은 왔구나. 8, 9월에 이 대표가 만약에 한동훈 후보 얘기로는 8, 9월에 아마 위중교사 사건의 1심 판결 결과를 예상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위중교사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이나 지지자들은 현타가 올 것이다 라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일요일 날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출마 선언하고 분위기가 갑자기 어대한 분위기가 약간 깨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 다들 이야기가 이제 1차에서는 가만서 득표자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거티브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원희룡 장관이 사실상 이 주장은 민주당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재명 대표 왜 못 잡았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그 주장이 이 주장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려면은 무능했다는 거를 가장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려면은 한동훈 장관인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원희룡 장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꺼낸 거죠. 민주당은 참아 못했던 그렇죠. 공격을 원희룡 후보가 네.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 받을 거냐 이 이야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야당에서 또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선명성 있는 야당에서 주장할 법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당 내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가 세게지고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는 흥행이 성공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점점 더 이런 상황들이 더 긴장이 이제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승부의 세계는 역시나 냉정하다. 야당도 꺼내기 힘들었던 센 네거티브란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그게 당 내에서 원희룡 후보 입에서 나왔다. 그 점을 주목해야 된다는 분석입니다. 나경원 후보는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한동훈 특검도 받을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특검 다 받다가 전국엔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라고 공격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의도에 저희가 말려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에 따라 이렇게 간다면 요새 민주당이 특검을 너무 많이 발의하는데 그럼 그 특검 다 받을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 특검도 발의되었던데 그럼 그것도 받을 것이냐.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수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미진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특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의혹이라고 전부 특검 가면 경찰, 검찰, 공수처,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1차적인 수사기관 뭐하러 있습니까? 사회적인 약속 이거 깨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최상병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승부수,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 모두 비판하고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후보가 가장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특검도 받을래? 라는 얘기입니다. 당내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이 제3자 추천 방법은 납득이 가능하다라며 한동훈식 특검 법안 우리 당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표 특검 법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의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게 딱 거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왜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다 하냐. 돌아가신 최상병의 어떤 사망 사건을 진실 규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이라면 일단 특검을 출발하는 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은 22대 국회 오면서 더 받기 어려운 안을 낸다는 것은 받지 말란 소리거든요. 이거는. 근데 오히려 특검 추천 관련해서는 여야가 손을 떼고 제3자가 추천하게 하는 방법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언론 브리핑도 횟수를 제한해가지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적당히 또 보장하는 방식으로 된다 그러면 저희도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김재섭 의원은 당내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한동훈식 특검 법안 아주 좋다, 굿 아이디어다라고 이거 받자라고 찬성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이건 이제 반윤이 아니라 아예 전륜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친윤, 반윤 들어봤어도 전륜은 보도로 처음 나왔는데 자, 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 A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전 위원장은 반윤 수준을 넘어선 전륜, 정치 상도에도 맞지 않는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이 나왔어요. 전륜이다. 끊어낸다는 거죠, 전륜. 대통령실 관계자 B. 누가 되든 함께 일할 여당 대표가 돼야 된다. 요 정도는 그래도 점잖은 표현인데 앞선 관계자 A, 물론 MBC 보도라 진위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만 전륜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극과 극, 극과 극. 김재섭 의원은 너무 좋다, 받자. 대통령실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전륜하겠다는 거냐 라며 격한 반발. 삼선의 이양수 의원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MBC 보도가 뭐 근거 없는 보도는 아니겠죠. 분명히 누군가의 뭐 발언이겠지만 저 관계자 A 씨가 청와대에 한 400명 정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400명 정도의 집단지성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고 너무 과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후보들은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안정적으로 당정 관계가 이렇게 화합해야 된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까이 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좀 흡수하려는 전략이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이제 좀 그 민심이라든가 최상병 문제에 있어서는 민심이 지금 이거 특검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여론이 높잖아요. 그런 민심들을 좀 주목해서 그 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막 이거 전륜 아니냐 막 그 선거에 어떤 개입하는 그런 발언하는 거는 그 대통령실에 맞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선거 끝나고 저 문제들은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당의 전략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각 캠프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여기저기서 반응해서는 옳지 않거든요. 저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양수 의원이 지금 점잖게 경고한 거예요. 당내 선거 저렇게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보면은 이제 정무적인 라인들 보면 다 정무를 오래 하신 분들이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 관계자 A씨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그 정무적 감각은 좀 없고 이렇게 충성심만 좀 가득한 그런 것 같은데 선거는 일단 축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켜보고 그렇군요. 그 중에 한 명을 내가 응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아주 치밀하고 어떤 밀도 있는 전략들이 수반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동훈 후보가 밝힌 차상병 자체 특검 법안 추진 이양수 의원님의 생각은? 사실 저거는 21대 국회에서 제가 원내수석으로서 민주당의 박주민 수석과 협상을 할 때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 우리 당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특검 안에 보면은 검사가 40명이 지금 와서 수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그 최순실 국정농단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뭐 군대에서 뭐 고의로 누구를 사망하게 하고 은폐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검 한 명에 특검보 한 5 정도, 한 대여섯 명 정도의 검사와 나머지 수사 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잡았다. 그 검사 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그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검이나 이런 데에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 언론에 브리핑하는 거 이런 건 삭제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에서 합의해서 만들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를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한다면, 그런다면은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었는데 이런 지하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갖고 거절이 당했는데,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22대 때 법을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당에서 좀 제안한 내용들을 좀 감안해서 넣어서 이번에 올렸으면 우리 당이 찬성하기가 좋잖아요. 그럼 양당이 협의하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더 강화된, 더 우리가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더 넣어서 지금 22대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특검안을 통과시키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언젠가는 특검을 할 거니까 지금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공수처가 특검을 할 거를 예상하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특검해도 별다른 게 나올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생각은 이거를 아예 우리 당에서 거부하게 만들어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 이렇게 만들려는 작전 아닌가. 그러니까 특검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 이거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국민의힘 정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안은 이양수 의원님은 찬성이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전 내용이 뭐 지금 뭐 일부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내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좀 다 좀 넣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런다면은 뭐 좀 시기에 관계없이 좀 공수처 진행 상황 조금 보더라도 미진하다 싶으면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받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당대표 나온 줄 알았다. 격한 비판들이 나오는데. 이 역시 선거 전략이죠.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좀 그 공수처의 수사를 보다가 미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 그렇다면 합의를 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인 안으로 한번 수사해보자. 공수처가 하나, 특검이 하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은 국민들의 의혹은 똑같이 해소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했는데, 이 두 분들은 이제 그거 특검 받는다고 하는 그 팩트에 주목을 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1대 국회에서 그거를 특검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았잖아요. 현재안은 안 된다고. 근데 현재안을 지금 받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그 지지자들의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 좀 멀리 떨어지게 해서 본인층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게 선거 전략인데, 뭐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후보나 뭐 이분들의 그 선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감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넓게 퍼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반감을 잘 활용하는 그런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양수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흥미로운데 전륜이다 이런 반응이 지금 MBC 보도에서 나왔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불쾌하다라는
라는 보도들도 다른 보도에는 나오고 있고 전륜 뭐 더 나아가서 한동훈 특검도 받을 거냐 다른 후보들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김관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까 이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관계자라는 사람이 정무 감각이 완전 제로예요. 그 정치를 저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 옆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특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특검만 하면 다 거부하는 그러한 대통령이고 그러한 국민의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표의 이러한 최상병 특검 자체는 이건 프레임의 전환을 위한 아주 굉장한 묘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에서 계속 여러 특검 중에서 최고로 공격을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최상병 특검이고 하나가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최상병 특검만 얘기한다고 하면 이 최상병 특검은 지금 윤 대통령이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에서 뭐라도 조금 나오면 이걸 탄핵 정국으로 갖고 가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도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 이 특검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를 해요. 국민의힘이 거부해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그러면 더욱더 국민들은 특검을 하자는 그런 민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동훈식 특검을 제안했잖아요. 그 제안이 뭐예요? 이 민주당의 특검은 민주당이 심판을 정하는 그런 특검 아닙니까? 예. 그럼 특검의 본질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제3자라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뭐 대법원장이랄지 이런 사람을 지명하자. 그러면서 이 특검을 제안을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어땠어요? 이거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프레임 정국을 전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안 받는다고 하면 민주당이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특검, 최상병 특검은 정쟁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자체가 전륜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잠시 김건희 후에 또 특검에 여쭤볼게요. 대해서는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보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김관삼 변호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가 밝힌 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재섭, 안철수, 이양수 의원님, 의원은 아니지만 김관삼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찬성하고 계신 건데 민주당에서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 말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추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서 정부 특검 하자라고 역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에서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받는다?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 던진 카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일단 시기적으로 지금 민주당 특검법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민주당이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만 제시했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입법안을 제출해서 어느 프로세스를 거쳐서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없습니다. 예. 이걸 지금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해병대원 특검법은 그 자체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흐름을 텄다는 부분에서는 의미는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던지는 카드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특검의 역사를 보면 최초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 변호사협회 추천으로 됐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에는 대법원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논란이 있었죠. 사법부의 수장이 특검이라는 중립적 기구의 수사기관을 추천하는 게 맞냐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 합헌 판정은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진행된 6개 특검에 대해서 결과를 놓고 특검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수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할 때 특검을 하는데 임명 과정에서 임명 절차, 특검의
임명 추천권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따지다 보니까 실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012년 내곡동 특검 이후에 있었던 박근혜 이 국정농단 특검, 또 최근에 있었던 이 드루킹 특검 다 야당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2012년 이후에 했었던 특검에서는 실제 특검의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핵심에 있던 국정농단 특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고 그중에 한동훈 지금 위원장이 직접 수사해서 지금 뭐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스스로도 뭐 평가하는 그런 특검 아니었습니까? 그 특검 누가 추천했습니까?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다고 해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기 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현재 권력을 수사하는 특검이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진상규명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하는 특검 법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밝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느냐라는 격앙된 반응이 오늘 조간신문 몇몇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라 하느냐. 이 반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저희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야당은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대단히 근거 없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서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겁니다. 오히려 야당이 추진할 대통령의 탄핵 공세를 내가 당대표가 돼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한동훈 후보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어쨌든 여당 국민의힘 당권 주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러닝메이트는 누가? 함께 보시죠. 자, 일단 나경원 선거 캠프, 재집권 캠프잖아요. 정권 재집권 캠프. 자, 조경태 의원, 이주영 전 국회 부의장이 돕겠다라고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원희룡 선거 캠프 원팀, 이뇨한 의원, 김민전 의원이 이 최고위원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친윤그룹이 강하게 이 원희룡 후보를 뒤에서 밀고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친윤그룹에서 최고위원, 친윤계 최고위원 몫으로 이뇨한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출마를 타진하고 예정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캠프, 장동혁 의원,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진정호 의원, 이 중에 박정훈, 진정호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출마, 장동혁 의원까지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배현진 의원은 친윤에서 한동훈 캠프로 이적, 여기에 김영동 의원의 돌직구 출신 박정하 의원도 한동훈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하. 자, 지금 캠프에 합류한 분들 몇몇이 화려한데 강원도 이양수계 의원 한 명 이름이 보여요. 지금 저기에. 네? 지금 이양수 의원님은 어디에도 합류하지 않고 있지만 강원도계에 또 이양수 의원과도 가깝고 돌직구 멤버인 박정하 의원이 한동훈 캠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수상한데요? 저는 이제 지난 8년 동안 그 국회의원 하면서 전당대회 때 누구 당대표 지지해 본 적이 없어요. 저 대선 때만 열심히 뛰었지. 대선 때는 제일 먼저 윤 후보를 지지 선언했잖아요. 대선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네네. 직을 맡아서 선거를 직접 뛰지만 전당대회는 이 재밌는 걸 왜 제가 참여해서 고생을 합니까? 네, 보면 엄청 재밌는데 그렇군요. 누가 잘하나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한 표 던지고 이게 굉장히 아주 재밌고 즐겁고 그렇군요. 좋은 거라서 참여를 안 하는데 저기 지금 보면은 다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한번 분석 좀 해주세요. 캠프별로 합류한 인원들. 예, 저기 지금 한동훈 위원장 네네. 같은 경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의원은 사무총장 했어요.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은 수석 대변인 했고요. 아, 그렇군요. 인연이 있군요. 김영동 의원은 비서실장 했어요. 박정호 의원은 근데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일 때 그래서 지금 저게 제주 부지사 했지 않습니까, 박정호 의원? 원희룡 그 캠프에 그리고 원희룡의 그 예전에 만든 조직에 박정아 의원이 그 상당히 간부도 하고 그래서 제주도지사 할 때 제주 부지사까지 이제 데리고 갈 정도로 예. 가까운 관계였는데 원희룡 의원이 출마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그 위원장은 이제 후보는 일찍 한다고 그러고 아, 먼저 채 갔군요. 예, 거기 이제 인발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원희룡 후보가 나온다니까 머리가 아파졌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원희룡 후보한테는 좀 양해를 구했겠죠. 그렇군요. 그 다른 캠프들도 다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뇨한 위원 혁신위원장 할 때 좀 그 어려운데 험지로 나가달라 했을 때 맨 먼저 손 들고 내가 이재명하고 붙겠다는 사람이 원희룡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인연이 있어요. 그 나경원 의원하고 이주영 전 부의장하고도 예전에 인연이 많고 이런 식으로 다 인연이 있는 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근데 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안 가주면 또 안 가면 욕 먹어요. 여기서 방금 안철수 의원은 나는 윤상현 캠프 안 간다. 네. 라고 좀 전에 밝혔어요. 네. 친하지만 안 간다. 지지율이 너무 낮아요, 윤상현 의원은. 예. 아,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왜냐면 재밌어 이게 하시는데. 선거라는 게 재밌는 게 친소 관계도 있지만 너무 재밌어 하신다. 지지율도 좀 이게 네.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와주면은 그렇죠. 도와줄 맛이 제가 있죠. 도와줄 맛이 나는데 너무 낮으면 가서 또 너무 힘만 들고 네. 또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멋있게 얘기하는 거죠. 공과 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지율이 안 나와서 안 간다 이 뜻이다. 뭐 제 생각에 그런데 뭐 또 진짜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하여튼 요 아주 관전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흥미가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그 자타공인 친윤 게 아니었습니까? 그 배현진, 박정훈 이분이 이제 한동훈 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조금 좀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아 뒤에 뭐가 있을까? 뒤에 뭐가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없다면 그 두 분이 한동훈 위원장의 뭐 생각에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 표명을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큰 인연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좀 지지선을 해서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회자가 좀 됩니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왜냐하면 보통 최근 친윤 그룹의 뭐 좌장격인 이철규 의원과 배현진 의원, 박정훈 의원 사이가 좀 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끼리의 문제고 그 사람들끼리 문제다. 이게 요거는 한 단계 넘어서 당대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저 사람 싫어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후보 지지한다고 내가 저 사람이 지지하는 후보는 안 하고 난 다른 후보 할 거야. 요거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건 맞지 않고.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고 저분들 다 나름 정치 잘하시는 분들이고 박정훈 씨는 여기 이 회사에도 있었고 TV조선에도 있었고 그 아주 정부 감각이 뛰어난 정치부 네. 기자 출신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 재선 의원이니까 그냥 막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아주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서 정부적 판단에 의해서 이제 선택을 했을 텐데 구체적인 건 뭐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일단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는 바람에 박정아를 한동훈에게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뇨한 의원에게 찾아가서 최고위원 출마를 제안하는 그 장면도 화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제는 최후의 그 때가 왔습니다. 용기 있는 희생을 이제는 인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절대 그거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원내대표께서 그만두는 것 보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내일까지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나가면서 내가 걱정하지 마.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기사가 나서 이제 그랬어요. 사모님 못 이기시면 제가 여수댁 설득하러 지금 제가 집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예스로 답변한 걸로 알고 우리 장관이 무대 보내. 전면 돌파죠. 설득 끝에 결국 최고위원 출마한다라는 겁니다. 기류가. 자, 한동훈 후보는 국힘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났을까요? 함께 보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결국 한동훈 캠프에 합류하게 된 배현진 의원. 나경원 후보 얘기도 들어봐야죠.
저는 그 러닝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정말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런 러닝메이트 정치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여의도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